근데 부모님들한테 뭐 대규모의 자본, 뭐 유의미한 정도의 자본을 물려받아서 뭐 그런 것들을 매입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저 같은 이 10원짜리 팬티 한 장 입고 20원짜리 칼 한 자루 차고 끝까지 기어 올라오는 놈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는 이렇게 소멸이 되면 안 돼요. 부는 누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투자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사고 팔고 해서는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목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근로소득을 받아가지고 월에 3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목돈을 마련을 하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준 분이 계시네요. 부동산 투자랑 인생 철학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인생 철학에 대해서 뭐 논할 정도는 안 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뭐 경험했던 것들 좀 바탕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을.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4060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최근에는 2030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들 최근 4년 5년 동안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좀 느꼈던 부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들 그런 생각들은 하시잖아요. 뭐 노후에 뭐 건물주가 돼서 또는 뭐 작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유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뭐 따박따박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둥,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저도 뭐 그랬었고, 근데 부모님들한테 뭐 대규모의 자본, 뭐 유의미한 정도의 자본을 물려받아서 뭐 그런 것들을 매입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저 같은 이 10원짜리 팬티 한 장 입고 20원짜리 칼 한 자루 차고 끝까지 기어 올라오는 놈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내용을 좀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한국형 하우스 플리핑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뭐 실전 사례로 보는 부동산 투자의 오해와 진실, 이 부재, 부동산 투자, 재테크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이고요. 이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전자책이고 과거에는 뭐 인터넷으로 팔았었는데 지금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로버트 키오사키가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구입해서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 서둘러 개조하여 재빨리 매도하든 나중에 천천히 팔든,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소를 사서 대판 돈으로 스테이크를 사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은 소를 사서 계속 사육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내다 팔아야 한다라고 적혀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좀 뼈저리게 와닿게 느껴진 시점이 한 2, 3년 차, 부동산 2, 3년 차 정도가 됐을 때부터 이 말이 맞구나,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좀 그 얘기 할 건데요.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최종 목적지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잘 가공해서 나의 노력과 시간을 가장 적게 투입하고 가장 많은 월세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떤 고효율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세팅을 해놔야 한다는 뜻인데,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투자 방법들, 이런 것들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우측 그래프를 시간이라고 하고, 이 좌측 그래프를 이제 돈이라고 보통 부를게요. 제가 책에서 인용한 이 로버트 키오사키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이 사람도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면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어떤 아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것들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걸 호텔로 개조 공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로버트 키오사키하고 미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좀 친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좀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트럼프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죠. 건설업을 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형태가 비즈니스 사업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아주 큰 빌딩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 파이트 클럽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1층에서 이제 뭐 술도 팔고 뭐 레스토랑도 하면서 UFC나 뭐 K1 같은 경기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됐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되게 비슷해요, 둘 다. 그래서 둘이 친하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랑 트럼프가 같이 책도 썼고, 물론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재해석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불신하거나 에이 저게 무슨 되겠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 맞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이 주제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소를 사서 대판 돈으로 스테이크를 사 먹지 않고 그 소를 사가지고 어떻게 사육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2년, 4년, 6년 요런 주기로 전세가 돌아가니까 한 사이클이,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구입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일,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보편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것으로 기대심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떻게 되느냐. 특정 가격에 구입해서 내가 이 금액에 구입을 해서 1년 차에 이 금액에 구입을 해서 3년 차에 이 금액을 받고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차익에 대해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죠. 자, 그러면은 이 차익에 대해서 이 돈이 누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이런 투자를 많이 했고 이런 경험이 있지만 돈은, 즉 이 재화는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마련이지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사실 운의 영역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그 리스크를 줄이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거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좀 확률이 좀 높이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정답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미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도 사실은 운의 영역이 아주 높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저도 이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특정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 이런 것들, 분양권을 피를 주고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은 단타 매매를 한다든지 싸게 사서 또 시세 차익을 넘겨서 또 되판다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이죠. 7천만 원,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목돈이 됩니다. 확실한 게. 근데 이런 투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간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게 성공한 투자다, 투자의 완성된 형태다라고는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목돈은 결국은 소멸되는 돈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저도.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어떻게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목돈이 되는 것도 중간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럼 그 뒷단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 우유가 나오는 소를 사용할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 금액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가 누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는 이렇게 소멸이 되면 안 돼요. 부는 누적이 돼야 됩니다. 작은 금액이든. 자, 여기서 내가 월세 20만 원을 받든지 계속적으로 짧은 기간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보다 이렇게 20만 원, 월세가 40만 원, 그리고 70만 원, 그리고 120만 원씩 이렇게 부가 계속 쌓여서 누적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투자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해서는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가 누적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목돈을 이렇게 교환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를 확보해서 내 노후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책에서도 쓴 얘기지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재테크 투자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적어놨죠. 최종 목적지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사업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일단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한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 뭐 음식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로버트 키오사키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어떤 부동산을 호텔로 개조를 해서 뭐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구조, 그리고 사업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세팅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초반에 뭐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형태, 그런 형태가 중간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목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근로소득을 받아가지고 월에 3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목돈을 마련을 하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목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량을 가지기는 상당히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으로서 뭐 사고 판다든지 이런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목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목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황금알을 넣는 거위로 세팅하기까지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은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책에서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부동산 투자가 대중화되고 뭐 정보가 넘쳐나면서 투자로 어느 정도 단기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성공 사례들 넘쳐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투자해놓은 어떤 부동산들이 계속 뭐 오르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또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피로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자에 대한 고통들. 그래서 이 결국은 내 거위가 일정액 이상의 어떤 황금알을 낳아줄 때 그때서부터 그 부자의 초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래서 내 거위가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1개 정도 이제 알을 낳는다 시작하면은 그걸로는 뭐 계란을 삶아 먹어도 되고 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된다. 제 책에서도 이제 쓴 내용이 이 사업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들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고,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해서 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강의업을 하거나 뭐 학원업을 하거나 뭐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사업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왜 그것만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파는 거죠. 그런 것도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수익을 내보지도 못한 사람들, 사업을 경영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강의를 판다는 건 그런 것들은 사실 실천 패러독스에 해당되죠. 정작 나는 수익이 나는 사업을 구축해본 적이 없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뭐 강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 채널을 이제 4060 분들이 많이 보시고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뭐 노후 대비해서 뭐 직업도 중요하지만 그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이외에 비활성 소득이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내 시간과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비활성 소득, 근로소득과 비활성 소득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근로소득만으로도 살 수도 없는 거고 비활성 소득만으로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모두를 다 균형 있게 디벨롭 시켜야 한다. 과거에 제가 쓴 이 책도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요. LPD 종합편성 공식 네이버 카페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이제 공지사항에 가보시면은 제가 쓴 책을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강의를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자영업이든 부동산 경기 그리고 뭐 건설업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겠지만 추후에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 되면 오프라인에서도 뵐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자주 언급드리는 내용인데 우리는 소비자가 되기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그 무엇이 되더라도 관계없다. 당신을 흥분시키고 설레게 할 수 있는 행위와 소비자가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무엇을
세상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더 즐겁게 타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나다운 인생, 자아를 찾아서 나다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어떤 투자의 본질적 철학이다라고 적어놨죠. 부동산 투자로 내가 뭐 더 부자가 되겠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금전적인 이익을 보겠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그 선에 도달하게 되면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누구도 아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는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